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무기 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이튿날인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양국이 상호 군사 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장관은 미국의 헬리콥터와 수직기 착륙기 및 전투기 등에 대한 구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회담 후 미국에 머물던 프라보워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협력의 기회를 늘리자고 합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구매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보워 장관은 22일에는 프랑스를 방문, 역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도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어왔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여억 원이 밀린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원한다며 지난달 한국과 협상을 재개했으나 답보 상태다. 프라보워 장관은 1년 전 취임한 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수차례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6세대 전투기 공중전, 우리 4.5세대 KFX로 승산 있을까? 미국, 유럽, 중국 6세대 준비 한창이지만 KFX는 성장하는 플랫폼 확장성 주목. 세계 각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미국 대군은 2012년부터 NGAD라는 이름으로 미국 공군은 PCA라는 이름으로 각각 6세대 전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일본도 5세대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ATDX, 일명 심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F3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 중이다. 6세대 전투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미국의 경우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초 개념과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과정이고, 일본은 국제 공동 개발을 준비 중인데 유럽 각국은 6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개념과 초기 디자인까지 결정하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해 7월 16일 영국이 공개한 템페스트는 현재 제작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 중에서 설계가 가장 진전된 팀에 속한다. 유럽 유수의 전투기 제작업체인 스웨덴의 사브가 먼저 템페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두 국가의 거대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와 다소는 원래 서로 다른 콘셉트의 6세대 전투기를 연구 중이었지만 협의 끝에 공동 개발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스페인 국방장관이 이 FCAS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으니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팀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으로 정리된 셈이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거대 항공기 제작사 중 하나인 청두 항공기 산업그룹 고위 관계자가 2035년쯤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와 별개로 현재 막 실전 배치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개량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계의 흐름과 비교해 우리는 다소 갈 길이 먼 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 보라매는 지난 14일 부품 가공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제기는 2021년에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2026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수준인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쓰고 보면 대한민국은 등장하자마자 최신 전투기보다 0.5세대 뒤진 전투기를 받고 10년만 지나도 1.5세대 차이가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 순식간에 90화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 현재 등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대부분은 5세대 전투기를 확보 못하는 국가들의 자구책에 가깝다. 우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없고 영국의 경우 F-35B가 있으나 탑재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가 있다. 5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어려우니 6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가깝다. 두 번째로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다. 유인기 무인기 합동편대, 레이저 무기, 초고속 비행, 장거리 비행 능력, 광대역 스텔스 능력 등 온갖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기존 전투기를 무엇으로 능가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은 항상 파멸적인 실패의 위험이 있다. 누군가가 먼저 해보지 못한 영역의 새로운 기술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F-35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에는 군에 인도하고 2012년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서야 처음 시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개량과 버그 수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 타령에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KF-X는 매우 우수한 전투기 플랫폼이며 확장성이 있지만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레이저 무기의 경우 100kW 미만의 자체 방어용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어 우리 KF-X도 큰 문제 없이 장착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고출력 300kW급 레이저가 실용화된다면 발전 용량이 부족해서 KF-X에 탑재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MP, HPM 무기 등 광선이 아닌 전파를 활용한 차세대 무기의 경우 적을 공격하는 전파의 특성이 우리 KF-X의 전파 반사 특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KF-X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감히 KF-X 이후의 군용 항공기 로드맵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KF-X의 성공적인 완성이다. 블록 1에서 완성되는 세미 스텔스 KF-X는 내부 무장창, 컨포멀 안테나가 없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A-18 슈퍼 호넷과 공중전 성능이 비슷하다. 블록 2에서 이를 보완하면 KF-X는 저렴하면서도 기존 전투기 대부분보다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극강의 가성비를 지니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FA-50에 KF-X에 적용된 각종 신기술, 즉 AESA 레이더와 MWR 장비, 국내 개발 유도무기를 적용해 성능을 높인다. KF-X와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고려를 할 것은 KF-X의 독자적 개량이다. 즉 4.5세대급으로 일컬어지는 KF-X를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 5.5세대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KF-X의 성능은
4.5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4.5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설계된 4세대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날개 모양 수정, 공기 흡입구 수정을 해도 스텔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KF-X는 다르다. 블록 2에서 내부 무장창과 컨펌을 안테나를 추가하고 블록 3, 4에서 공기 흡입구, 수직고리 날개, 엔진 노즐을 더욱 스텔스하게 바꾸면 적어도 형상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다. 6세대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 남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KF-X의 복자형 때문이다. KF-X는 비행 훈련을 위한 복자형 비행기가 존재하는데 이 복자형 좌석을 무인 전투기의 통제나 전자전 임무에 투입하도록 개량할 수 있다. 스텔스성을 활용해서 정령공 근처에 진입한 다음 스텔스 무인기가 정령공 안에서 전투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의 6세대 전투기에서 이미 연구 중인 기술이다. F-22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좌석이 한 개뿐이라 무인 전투기와 같이 임무를 하려면 무인 전투기의 AI 수준이 크게 높아야 한다. 낙후된 항공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전투기를 만들 수준으로 성공했다. 우선은 한눈 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플랫폼인 KF-X의 발전 방향에 집중할 때다. KF-X 개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KF-X 개발이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향후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도래할 것입니다. 카이는 열심히 모든 내공은 다 털어서 개발에 열중할 것이고 마지막 조립까지도 순조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험 비행까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일정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많은 난관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이후에도 실험과 수정 기간이 넉넉히 2년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실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소한 것들은 고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아주 심한 난관이 도래된다는 점입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근본적으로 기치를 손대야만 하는, 즉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운그레이드로 낮춰 잡아야 합니다. 날개 형상을 바꿔야 한다든가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신기술이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새로 개발된 구성품들의 성능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문제 없고 실험실에서 다 검증이 되었어도 완성된 조립품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사례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험에서도 문제 없었고 이스라엘에서도 검증이 된 AESA가 KF-X에서는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 불망으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발품들이 기대 성능에 못 맞추거나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해서 개발팀은 멘붕으로 몰아넣는 일이 여러 개나 나올 겁니다. 개발에서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실패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언론에서 기자들 중 일부가 특종이나 얻은 듯이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던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거센 반대 논리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같은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댔을 때, 그때 KFX 개발진에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